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에 농촌에서는 오늘도 논밭에 물을 대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찜통 더위까지 이어져 마른 하늘만 원망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드넓은 논에 심어놓은 모들이 지속되는 가뭄에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을 가득 실은 비료 운반용 차량이 동원돼 메마른 논에 물을 대고 있지만 농민들은 마른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뭐 다 이양 노타리에서 이양 다 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모내기 계획 면적의 90% 이상이 끝났지만 무안과 신안 등 960여 헥타르에서 물마름과 시듬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물이 없어 아예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목이 마른 건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는 자치구들마다 가로수에 물주머니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물주머니에서 나온 물이 관을 따라 나무 밑둥을 꾸준히 적셔주는 원리인데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25리터 정도가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소량으로 뿌리 주변으로 해서 소량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찜통더위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면서 폭염경보, 순천과 한평 등 전남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세월호 인양시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진도 주민들이 턱없는 보상 액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역 농사를 망쳐 한 해 생계가 막막해졌는데 인양업체는 피해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방제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진도 동서거차도 어민들이 기름 피해를 입은 미역을 싣고 목포신항을 찾은 건 지난달 말. 인양업체가 아닌 정부가 피해를 먼저 보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양 준비가 한창이던 3월 중순부터 잔존류가 양식장을 덮치면서 인근 190억가에서 36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미역을 채취를 해서 1년 생산권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대. 전히 이거 살 수가 없고 우리 동거차 주민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난주 인양업체 측 손해사정인이 어민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은 2억 4천여만 원, 전체 피해액의 6% 수준입니다. 해조류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닌 양식장에 밀려든 기름을 없애는 데 들어간 방제비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자연산 어장은 제외됐고 태안 기름 유출 보상 절차를 참고했다며 최대 10일치만 산정해 가구마다 1,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역 양식기 갯바위하고 마을하고 피해를 봤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보상을 안 해주겠다니 거기서 가장 화가 것이지. 어민들은 정부가 선 보상한 뒤 업체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어민들의 이의제기 절차는 지원하더라도 선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동상에 진도군에 세워졌습니다. 최인호 작가 등의 재능 기부로 고인의 일주기를 맞아 만들어진 동상은 진도 무궁화 동산에 있는 세월호 기억의 숲에 설치됐으며 오늘 열린 제막식에는 고인의 부모님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에 나섰던 고 김관홍 씨는 부상과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에 힘써오다 지난해 6월 숨졌습니다.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 하루 만인 오늘 첫 현장 방문지로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 수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으며 미 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후에는 여수 국동항 해상 가두리 양식장과 광양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시도민들의 혈세로 해마다 외유를 즐기는 지방의원들의 실태. 이를 견제할 장치들은 허술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연수 대신 관광을 다녀온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 혈세 2천만 원으로 여행사 패키지 관광을 하고 왔지만
연수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 외에 감사를 받거나 돈을 반납하게 하는 등 다른 사후 조치는 없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개개인이 자기가 보시는 파트로 이제 의원님들 쓰셔야죠. 꾸준히 문제가 되어온 외유성 연수를 막기 위해 가기 전에 계획을 짜고 심사를 받는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민선 6기 들어 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단 한 차례로 그마저도 다시 가결됐습니다. 심사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좋은 그나마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공무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 심사 과정에 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이제 원칙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죠. 해외 연수 사전이나 사후에 외유 여부를 평가 감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허술하거나 유명무실한 겁니다. 결국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여전히 해외 연수가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40 몇 개의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충분히 이건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 카피 떠서 그대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광주시 5개 기초의회가 공동의 주제나 장소로 연수를 가는 등 단기적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에 사는 30대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초 태국에 다녀온 31세 여성이 지난 14일 발열 등의 증상으로 여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5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국내에서 발생한 21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며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남도는 함께 여행을 다녀온 3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최초의 벽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민중항쟁도 벽화 복원 추진위원회는 오늘 전남대 사범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색이 바랜 광주 항쟁도를 다시 채색해 오는 9월 2일 제막식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990년에 그려진 벽화는 총을 든 시민군과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형상화돼 있습니다.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의 당대표 후보자들이 광주에서 정책 설명회를 갖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된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혜훈,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김영우 의원이 나와 당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바른정당은 내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다음 호남권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데 권역별 첫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장흥군 장동면 사자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6살 임모 씨가 50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